이정훈이 1등. 윤지님 2등. 이정희 3등, 하인이 4등, 김영신 5등, 윤미숙님 7등, 최들루님 8등, 이유한, 신경재님 9등, 김토마토님 10등, 황재승님, 최은선님, 바라님, 최은강님, 파워님, 이영구님, 이유한님, 전전님, 유미숙님, 정심님, 이민을 장려하다니 다팔 반갑습니다. 유미숙님 반갑습니다. 레빈 케이님도 반갑습니다. 하자일동님, 빵집 아찌님 반갑습니다. 오늘 빵집 아찌님 그 이쁜이님이라고 무명으로 그 간식을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하는데 지금 컴퓨터가 없어갖고 다른 분들도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신미애님, 예, 안녕하세요. 그거 잘 먹겠습니다, 정말로. 예, 현주님, 신부수님, 좋은습관님. 오늘 잘 들리시죠? 반갑습니다. 영기수님. 내일이면 끝나나요? 신미애님. 방송이 왜 안 나오죠? 나올 텐데요? 네. 아유, 저는 됐어요. 더 이상은 괜찮습니다. 제발,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안하기도 하고요. 방송도 이렇게 허접한데, 죄송하기도 하고요. 예, 잘 들리시죠? 자, 2012년 규제 기호팀 민간협동회의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의 청년 실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거 12월 말이니까요. 작년이었죠. 어떤 일이 다 통과가 됐고요. 합의 자료라는 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듣게 되면은 지금 청년들 실업이 앞으로 어떤 재앙들이 더 심각하게 펼쳐졌을지 알게 되셨을 거예요. 뭐냐 같으면 자, 과제 명의에서 추가 논의됐으니까 이미 논의는 됐고요. 그거는 빼고 추가로 논의될 거 부처 기재부에 공공기관 급식 대기업 입찰제 완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진입 제한 완화, 미래부죠. 중견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확대, 미래부. 배임죄 구성 요건에 대한 경영 판단 원칙 도입, 법무부. 기업 자산 규모별 대기업 규제 개선, 법무부 공정위.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산업부 중기청. 물류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돈포 고용 제한 규제 완화. 좀 방송인데 여러분 좀 미안해요. 좀 예. 그리고 더 핵심적인 얘기를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기만당했는지 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규제 완화되고 다시 회의할 걸 규제 기호팀이라고 2014년 12월에 합동회의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기간제 사용 규제 완화. 지금 붓기가 빠졌습니다. 고용부 법률, 고용부 것만 불러드릴게요. 고용부가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들 지금 서울시에 20대 청년들 정규직이 7%예요. 거기에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견업종 및 기간 규제 완화, 고용부. 다 고용부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규제 유연화,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해고 요건 확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고용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대체 근로 사용 제한 규제 개선, 통상임금 부담 완화, 임금 피크제 법제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고용부. 지나치게 까다로운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요건 완화. 이게 규제 기호팀 12월에 했던 회의 자료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라는 사람들, 여러분들 자식들, 지금 학생들이 오늘 그 실업자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걸 보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여기 같으면 이거를 지금까지 규제 완화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국민의 90% 이상이 해당되는 일을 규제 완화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네? 노예 종속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규제가 다 해제되고 더 해제할 것들, 거기에 공공기관 급식까지 대기업이 참여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진입 제한 완화. 고용부의 로비를 얼마나 했길래. 외국인, 지나치게 까다로운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요건 하나. 무슨 범죄자가 들어올 줄 알아. 그러니까 그들하고 우리하고 삶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부터 실업자 얼마 나오는지도 대충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냐 같으면. 일단은 지금 25세부터 29세가 평균 65만 명입니다. 근데 지금 21세부터 25세가 70만 명에서 72만 명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15만 명이 지금 각 연도마다 지금 실업자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25세부터 내년부터 들어오는 실업자 예상이 청년에서 20만 명씩 증가합니다. 매. 지금 있는 거 빼고. 그러니까 청년에서 3, 40만 명씩 매해 실업자가 통계상 수치로 증가할 겁니다. 내년부터요. 그러면 구조조정에서 실업자 얼마 나왔냐고요? 지금 예상이 35만에서 50만 명입니다. 그 얘기는 매해 70에서 80만 명이 실업자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최하. 그러니까 5, 60대에서 잘리고요.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밀려나는 거죠. 청년에서 고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증상이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 본격화된다. 이게 뭐예요? 재앙이 오고 있다고요. 사회. 그리고 이게 규제 완화입니다. 이게 과거 10년에 여러분이 믿고 힘있고 빽 있는 사람 뽑은 죄악이죠. 지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 12월 말 규제 기뉴틴, 그러니까 아직 협의가 안 된 것만 뽑아놓은 겁니다. 어떻게 자료를 더 찾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7% 정규직이 아니고 20대가 제가 볼 때 2%나 3%까지도 그들 자식 말고는 정규직이 될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이게 얼마나 불안하게 사람을 만들겠냐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근데 이게 아마 오늘 문재인 씨 있는 캠프를 좀 깔까 합니다. 여기 같으면 지금 이런 재앙이 오고 있는데 정권을 잡는다고 지금 온갖 이상한 얘기가 자꾸만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적폐철산한다고 그랬는데 적폐천산한다고. 근데 거기에 대한 문재인 캠프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캠프에 있는 옛날 친노 하셨던 분들, 노무현 그쪽에 있는 분들, 죄송하지만은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거기서 철저하게 실패한 게 삼성 백서에 대한 실행이었죠. 거기에 대한 거는 다 잊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그리고 초고대가 지금 허용이 된 거죠. 이때쯤. 복합 초고대가 이때 허용이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 2013, 2014년에 정권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된 수사는 들어간 적이 없죠. 대기업들 저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있는 데서 15km에 있는 사람들 최하 3만에서 7만, 8만 명이 작살이 나는 거죠. 그거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부터 그게 복합 초고대가 들어옵니까? 내년부터죠. 내년 하반기부터.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개판을 쳐놨다고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아니고 이건 1%를 위한 1%에서 3%만을 위한
정책으로 10년간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무슨 학벌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3%를 하겠다는 거는 학벌이 아무리 높아도 취업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3%에서 5%도 공공기관 정규직이 아니면은 거의 다 말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라는 거는 비정규직이랑 다른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인간 존엄성이 상실된 로봇으로 살라는 겁니다. 국민들을. 아니 OECD 국가에서 예? 지금 그 인권 후진국으로 지금 OECD 가면 그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이 짓을 갖다가 지금 규제 기요틴이라고 민간 합동 회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 허가된 거는 어느 정도 양인지도 몰라요. 하경진님, 정치. 그러니까 이거를 막장으로 왔다고요. 그리고 자기 업무만 했다는 거죠, 법률상. 지금 서울시 지금 정규직이 7%예요. 지방은 모르겠습니다. 20대.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라고 그랬다고요. 정규직 들어가도 없는 자식들, 이른바 보통 90% 이상은 왕이죠. 기업에서. 그럼 기업 사주 이익률이 미국의 9배죠. 추구율이. 미국 같으면 종신형 내릴 짓을 지금까지 근 20년이 넘게 94년 이후에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시장 진입하는 기업은 없었죠. 이게 진실입니다. 한 해 내년부터 최하 5, 60만 명의 신규 실업자가 생긴다는 거죠. 몇 년까지? 2018년도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실업자 말고요. 정말 막장이네요. 예. 근데 그들이 허가한 거는 지금 되돌릴 수가 없어요. 무서운 건 그겁니다. 복합 그거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권은 거의 재앙이죠. 홍대부터 전부 다. 근데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잔뜩 분양해놨죠, 지금. 아파트라든지. 빌라. 미쳤었죠. 마지막 터리를 했죠. 이번에 대규모로 자산 구매한 거는 중상층이 아닙니다. 중산층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200에서 350만 원 소득 규모에서 대규모로 자산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일 열심히 살아왔던 계층이 이번에 제일 절망을 하는 거죠. 영웅을 찾지 말고 욕을 하시라고요.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재벌 적폐청산을 하겠는데 이 모든 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조직의 세습에 있죠. 경영 능력 검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직 세습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KDI 보고서mov을 하겠지만은 성과 없는 CEO를 퇴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취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그 재앙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씨 캠프에 있는 특정 국회의원들이 민주노총 고용 완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해준 게 있냐 이거예요. 마치 정권을 잡은 사람들처럼 저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 백서일이 다시 재앙이 이 심각한 사태에 안 일어나겠냐고요. 그것도 세습받은 아무런 적법한 절차 없이 세습받은 사람들한테. 이게 2012년, 14년 12월 말 규제 기요틴 민간 합동 회의 자료예요. 추가 논의 23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국민이 아닌가? 90% 이상의 국민은 국민이 아닌가? 이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노하란 말이에요. 분노가 안 됩니까? 이러고 계속 독점화되니까 물가를 계속 올릴 겁니다. 물가 왜 올랐어? 20년 동안? 10대 재벌이 거의 전 산업을 휘어잡고 있으니까.
근데 그 재벌도 30%가 지금 부실이죠. 거기서 대량 실업이 올 하반기 또 쏟아 나오죠. 5년 동안 청년들한테는 거의 절망의 시기가 갈 겁니다. 그건 거의 확실해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외국으로 나가야 돼요. 사실은. 외국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저렇게 주눅들게 했는데 자신감 있게 외국에 나가서 일자리 찾을 수 있겠습니까? 베트남이고 미국이고 성장하는 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규모로 유학생들을 받아들여야 되죠. 동남아하고 중국이고 1년에 10만 명 이상씩. 그래야지 뭔가 풀리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관심했던 거, 국민들이 무관심하고 언론 뉴스와의 선동에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보고 누가 밑에서 비아냥거리는데 많이 죽어요. 죽을 짓을 많이 해놨다고. 진짜로. 사람이. 근데 그들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라를 통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는 실망감이 자꾸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까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다음 주에 경쟁에서 더 좋은 정책하면 난 문재인 지지할 거예요. 근데 문제 뭐예요? 여러분들도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노조라고 단체 협상 갖고 있는 게 지금 노동자의 10%밖에 안 됩니다. OECD 거의 최하위죠. 인권 후진국이라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자신들이 노총을 까고 있어요. 노총은 비판마다 마땅하지만은 노조 건설률은 많아야 되죠. 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고 있으니까. 산재율이 세계 1위니까. 산재에 가서 죽는 사람이 세계 1위니까. 그 죽음이 누구예요? 20대들. 이미경이 해외로 도망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다 도망갔어요.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해고 요건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다 자르겠다는 얘기죠. 마음에 안 들면. 누구를? 적법하게 물려받지 않은 CEO. 너는 그러면은 당신은 해외처럼 성과를 갖다가 원래 CEO는 가장 적나라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해외에서는. 그게 시장이죠. 자본주의 시장이죠. 왜요? 기업의 성과를 내야 되니까. 주주 자본주의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답이 없죠. 거꾸로 경쟁을 시켜온 거죠. 거의 친노, 문재인 세력이라는데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마치 정권을 잡고 뭐 나누기식으로 나간다고 그러면은 국민들은 이 분노를 전부 다 지금까지 과거 정권 10년의 책임과 노무현 정권 삼성 백서를 다 문재인 지지 세력으로 돌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죠.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모든 책임을 이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모든 책임을 돌릴 겁니다. 그게 늘 반복됐던 일이죠.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죠. 오늘 신문에 조그맣게 IFRS4 도입한다고 몇 줄 안 나왔습니다. 전면에 나와야 할 텐데. 안 나옵니다. 단편 기사죠. 그걸 전문 용어를 누가 알아? 그러니까 사실은 유학을 갔다 왔던 이제 학벌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규제는 다 됐고 그 시장 파이는 너무나 쪼그랗기 때문에 학벌로 나눌 수 있는 한계도 지난 거죠. 지잡대라느니 때 개새끼론이라니 공돌이니 그런 식으로 비하해서 너는 비정규직 나는 정규직 나눌 수 있는 파이는 완전히 쪼그랍니다. 유학을 갔다 오던 지금 노래방에서 하는 유학생도 많죠. 유학파도 많죠. 사실은. 더 많이 확대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파이가 없다고. 권력계 국정원이나 차례에 대해서 개혁 의지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죠.
편하게 통치하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적당하게. 근데 지금 국가 대화 지금 나라에 조망이 걸렸는데 편하게 통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 독박쓸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근데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얘 같으면 적폐를 청산한다고 분명히 문재인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종이 쪼가리의 서명이 없다. 공약이 없다고요. 오늘 배인제도 농협 물어보니 농협이 망한 전국 농민이 망한다고 하죠. 농민들 다 망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와이파이가 지하를 안 걸리나 봐요. 지금 우리 20대 청년들은 50대에 비해서 정보통신 능력이라든지 생산성이 2.4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노예화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착취고 착취죠. 근데 이렇게 어른들, 기성세대가 이 짓을 벌였죠. 문재인은 공약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이 왔다. 거기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죽었죠. 돌아가셨죠. 왜 돌아가셨죠? 기득권에 항복했으니까. 기득권에 밀렸으니까. 개혁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여루당이 해체됐으니까. 그게 사실이죠. 기성세대든 젊은 청년, 이번에 기성세대든 젊은 청년이든 아비규환이 터질 겁니다. 이런 시기에, 이 엄중한 시기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분양했죠. 뭐라고요? 집값은 올라간다고요? 모든 자본주의는 물량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이십 대들이 국내에 일자리가 없으면 우선 미국의 경제 부양이 내년부터 최고조로 달아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카드가 있죠. 그게 뭐죠? 사드죠. 북한하고. 북한에서 핵 한번 하게 되면은 미국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죠. 그 얘기는 미국에서도 파트너가 지금 적이 고정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멕시코와 중국으로 고정되고 있죠. 여러 군데 분산시킬 거 아니에요. 미국은 사드로 피해본 걸 갖다가 미국에서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부양 동반적인 관계가 돼야죠. 그리고 여기 어디예요? 일본이죠. 이런 국회에서도 지금 정경은 권력 다툼에 대해서 눈이 멀었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배굶고 참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나가서 갑질하던 그 철없는 세습받은 귀족 자제들, 귀족이라고 할까요? 쓰레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로부터 상처받은 동포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걸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미국 교포 사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차피 중국은 우리 산업을 집어삼키겠다고 지금 초고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요. 한 해 몇만 명씩 나올 것 같아요? 5, 60대 40만, 3, 40만 명. 젊은 층에 30만 명, 20만 명, 30만 명. 자영업 붕괴되고 중소기업도 퇴출될 거고 대기업도 구조조정 들어가죠. 고용은 없습니다.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 베트남과 지금 미국으로 젊은 청년을 보내는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창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창업할 수 있는 제정신 가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따뜻한 남쪽에 이사 와서 이쁜님 감사해요. 사실은 고맙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문재인 대표는 마치 정권을 잡은 것처럼 그 측근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득권처럼. 그래서 정치인들은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좋은 공약이 나오면 저는 다음 주에는 문재인을 지지할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까야죠. 아니 새누리당 출신 그 누구야? 대구 그 국회의원 나 지지했잖아요.
그 사람 재벌 개혁한다고 종이 쪼가리에 서명했잖아요. 왜 안 나오냐고. 적폐를 청산한다며. 예? 삼성 백서대로 했던 과거 정권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을 또 견제해야 됩니다. 결국 미국을 끌어들여야 되겠죠. 조선이 하는 외교수를 그대로 답습해야 되는. 그게 뭐예요? 유연성 외교를 해야 되겠죠. 미국은 멀고 중국은 가깝습니다. 지금 사드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명분이 있죠. 그 명분을 갖다가 지금 중국과 미국의 싸움을 부채질한 다음에 양쪽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건 다 얻어내야 되겠죠. 참을 수 있을 때까지 FTA 협의가 아마 다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오겠지만은 우리는 봐달라고 그래야 될 겁니다. 금융 이문 개방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쪼그라들 때 우리 또 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양쪽으로.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되겠죠. 지금 미국의 성장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2%에 3%로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파이도 엄청 크다는 얘기죠. 결국은. 청년들을 오페크 시대처럼 돈 있는 대로 취업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어디예요? 동남아 시장과 미주 시장이죠. 사실은. 그럼 그들한테 자신감을 갖고 나가게 해야 합니다. 자리가 5년 동안 앞으로 거의 없을 겁니다. (3% 후반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앨런과 지금 트럼프의 기싸움이 장난인데 앨런은 결국 잘리고 앨런 후임으로 트럼프 정권 때는 기업인이 올 겁니다. 결국 미국은 장기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최고의 호조 경기에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린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국민들이니까. 트럼프 2년 후반기에는 대규모로 청년들을 미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국내는 일자리가 없을 겁니다. (20대) 정규직 7%라는 거는 사실은 노예로 가는 길이죠. 40, 50대, 60대 정규직 50%라는 거는 부끄러운 숫자인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그리고 그 규제 기요틴이 지금 거의 될 뻔한 거죠. 더 막장을 할 뻔했죠. 이게 과거 15년간의 성과입니다. 국민을 위한. 진실이죠. 그리고 여기 금리가 오른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요. 경제학자들이.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한 개 가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두세 달 사이에 1% 시행된 경우는 10년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는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우리보다 높았죠. 그래도 외자 투자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경제는 미국 때문에 성장하고 있죠. 내수는 침체하고 있고요. 사실은 상반기에 동결 내지 5월 달에 하락할 가능성이 금리 하락이 6대 하나 7대 3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같으면 상반기에 금리를 올릴 수 없을 뿐더러 금리를 내리는 게 상식이라고요. 헛소리라고요. 공포 분위기 조성이라고요. 지금 미국 금리 언론에 떠드는 거는. 왜? 은행 건물을 갖다가 할 수 지금 지방계하고 기업 퇴출이 이렇게 진행됐을 경우는 은행 건전성을 위협받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바젤 3가 들어가는데 은행 건전성을 하면은 대규모 은행 퇴출밖에 없다고요. 그거를 갖다가 완화하려면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요. 사실은 속도가 더 빨라지면 금리를 내립니다. 그게 진실이죠. 근데 지금 언론과 한 번이라도 얼굴 주목받으려 별 미친 짓을 다 하고 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파산자가 많이 나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실 대출이 부실 여신이 증가하게 되면은 BIS 바젤 3 기준을 못 맞춥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퇴출된다고요.
국가에서 제일 먼저 정책이 뭐예요? 은행 건전성. 그것 때문에 대선 이용률도 없애버린 판국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동결 아니면 하락이죠. 하락이 더 크죠, 추세가. 그리고 2005년에서 2007년도까지는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더 높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왜? 한 번이라도 얼굴을 TV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대성 충당금이 있고 대성 이용률이라고 원래 두 개 있었는데 대성 이용률을 없어서 BIS 기준을 맞췄어요. 지금 BIS 기준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은행 대규모 퇴출은 예정된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은행 건전성 때문에 이 짓이 벌어지고 있는데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내 말이 틀리면 누구 경제학자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보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논문들에서 와갖고 계속 국민들한테 올바를 안 주고 겁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하반기부터 지옥은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장기적 침체 현상. 무슨 침체 현상? 대규모 실업 사태. 흑자 부도의 시대가 오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요? 실업자가 넘치게 되면 어떤 세상이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가 오고 있다고요. 그게 실업자, 대규모 실업자도 아니고 매해 계속. 직원님, 지금 다른 시간이라 말씀 못 드려요. 다른 시간에 여신 전문 금융업 시간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다 답변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다른 분들이 싫다고 강의 듣는 분들이.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여신 전문 금융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넘어서는 방법은 어차피 성장률인데 그거는 대규모 취업과 고용인데 그건 국내에서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쉽게 말해서 해외로 젊은 애들 강의를 떠밀 나가야 될 형편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수출도 잘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적절한 앱서스 할 시기까지 미국과 지루하게 협상을 해야 되고요. 결국 중국의 성장이 아니고 미국의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이. 학생들이 뭘 일을 해야 돼갖고 나중에 할게요. 너무 시끄러워지네요. 떠들고 싶었어. 오늘 간식 잘 먹게요. 감사합니다. 음료수를 왜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 크리스 정리, 영양적이 있어 보이면 포섭하고 자기 생각 주시키고 뒤에 조정하려고. 사기꾼들이 넘쳐나는 세상 조심하고 삽시다. 늘 위심하고 경계심을 가져야 되죠. 자, 하반기부터 조짐이 있을 거고 내년에는 폭풍권에 들어갈 겁니다. 기대를 해봐도 좋아요. 뭐 여기 와서 헛소리들 막 자꾸만 밑에서 하는데 비명 이러는데 당신들 아직 제대로 진짜 무서운 게 어떤 건지 한번 겪어보게 될 겁니다. 밑에서. 욕망을 많이 가지고 성공하게 미쳐 있으십시오. 그럴수록 지옥에 들어갈 거니까. 착하게 살아요. 욕심을 줄이고. 성공한 여러분.